자, 기출문제 풀이. 기본작업 2번부터 봅시다. 기본작업 2번. A1에서 G1 영역, A1에서 G1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그 다음 글꼴 공서체 크기 17, 글꼴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글꼴부터 맞춰봅시다. 글꼴 공서체, 그 다음에 크기가 17포인트, 굵게 17포인트, 밑줄 실선 됐고요. 확인하고, 이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요. 그 다음 B3에서 C3, B3에서 C3, 그 다음에 D3에서 E3, 컨트롤 누르고 D3에서 E3, 다음 F3에서 G3 이렇게 해서 역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되어 있죠. 요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글꼴 굴림체 크기 12, 글꼴 굴림체 크기 12, 그 다음에 글꼴색 파랑, 그 다음 채우기 노랑 했고요. 확인. 그 다음 B5에서 G10번 영역, B5에서 G10번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을 위해서 숫자 뒤에 명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G 표준 상태에서 명 적으면 됩니다. 그냥 다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셀, B10번 셀에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 삽입하고 초등학교 다 지우고요.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 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얘를 메모를 모두 표시하고 메모 찍고 메모 서식, 이 상태에서도 메모 찍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서식 가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도요 컨트롤 1번 누르면 그냥 메모 서식이 올라와요. 엑셀에서의 거의 모든 서식들은 컨트롤 1번 누르면 올라온다라는 거. 맞춤 가서요 자동 크기 확인 됐고요. 그 다음 A3에서 G10번 영역, A3에서 G10번 영역을 하고 모든 테두리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테두리 해서 기본작업 2번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기본작업 3번 문제. 기본작업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A4에서 I13번 영역에 대해서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인 행 전체의 글꼴색을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해주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 싸자고요. 범위 싸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지정, 결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자, 총합이 60점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화 조건입니다. 오화 조건, 오화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화 조건 연 다음에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총합 여기 있죠. F4 2번 크거나 같다 60 콤마, 그 다음 정원 찍어주고 F4 2번 크거나 같다 100명. 이런 경우에 셀 서식을 발로를 안 쳤네요. 발로 마저 치고요. 서식 가서 아까 글꼴 색깔이 파랑이라 그랬어요. 글꼴 색깔 파랑, 글꼴 스타일 굵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정원이 100명이 넘거나 총합이 70명이
넘는 경우, 60점이 넘는 경우에 값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 작업 3번까지 나왔습니다. 계산 작업. 접수 번호가 왼쪽에서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인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이면 전문 계열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 마법사 부르고요. 우리가 써야 될 함수는 choose와 left입니다. choose와 left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이걸로 쓰겠습니다. 확인. choose 먼저 불렀죠. 여기에다가 함수 추가 left가 들어갑니다. left 접수번호 찍어주고요. 접수번호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만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choose로 돌아와요.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요. 1이면 인문이라고 했으니까 value 1에다가 인문, value 2에다가는 자연, value 3는 예체능입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value 4에서는 탭키 한번 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들어갔고요. 확인하시면은 각 계열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전형 결과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해야 될 함수는 if, and, or 세 가지 함수를 다 쓰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if부터 불러오겠습니다. if 없으니까 모두에 가야 있겠다. 그죠? 모두 가서 if 불러왔습니다. if 불러왔고요. 여기에다가 and 함수가 들어옵니다. and 함수 추가 and 함수 불러넣고요. and 함수 안에 들어와야 될 게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물었어요. 논술 점수 찍어주고 크거나 같다 60점 해주시고요. logical to 부분에다가 들어가야 될 게 or 함수가 들어갑니다. 함수 추가 or 함수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내신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점, 다음 수능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end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다시 if로 돌아옵니다. if로 돌아와서 value if true 항목에다 합격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이걸 만족한다면 합격이라고 적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따옴표 2개 적어주시고 확인하시면은요. 전형 결과가 합격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제금액 문제인데요. 표 3번에서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하여 예금 종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예금별 수익률에 존재하지 않는 예금이면 공제금액에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제금액이란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해야 될 함수는 if error와 hlookup입니다. if error와 hlook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불러야 되겠죠? 그럼 함수 마법사에서 if error를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if error 불러보도록 할게요. if error 불렀고요. if error 이 항목에 value 항목에 들어가야 될 게 바로 예금액 곱하기 이제 수익률이 들어가야 되겠죠. 수익률을 하기 위해서는 hlookup가 함수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함수 추가 hlookup가 확인했고요. hlookup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value, lookup value 부분에 연금 저축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항목 장마 저축부터 여기까지 예금별 수익률에다가 해주시고요. 절대 참조 거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대 참조 거시고 로우 인덱스 넘버 두 번째 거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존재하지 않는 예금일 경우에 예금 종류 오류를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추출했습니다. 그 다음 if 에러 돌아와서요. 만족하면 이게 그냥 나올 겁니다. 에러가 없으면. 만족하지 않는다면 value if error에다가 예금 종류 오류라고 적겠습니다. 예금 종류 오류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공제금액 첫 번째 거 연금저축부터 나왔고요. 장미저축은 없다 그죠? 장마저축은 있는데 그래서 예금 종류 오류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요.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2학년에서 평가 점수가 40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여 H23번 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 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에는 2명 이렇게요. 그리고 함수는 count ifs, count a, count if 종류 중에 알맞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가 2학년에서 평가 점수가 400이기 때문에 조건이 2개입니다. 2학년이라는 조건과 400점 이상이라는 조건 2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ount ifs를 사용하셔야 돼요. count if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count ifs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DB 문제, decount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count ifs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s 클릭하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의 범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의 범위가 바로 학년이죠. 이 학년을 쏴주고요. 얘가 어때야 돼요? 2학년이면 됩니다. 2만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퀄 2 적어주셔도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2만 적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조건이 또 활성화되죠. 여기에서 해줘야 될 게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이냐고 물었어요. 평가 점수 부분을 또 쏴주고요. 이번에는 400점 이상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400점 이상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탭키 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래야 따옴표가 쏴지겠죠. 그러면 2학년이고 400점 이상인 아이들 2명 나올 겁니다. 2라고 나왔죠. 그리고 다시 수식줄에 올라가셔서 여기 수식줄에서 AND 연산자 붙이고요. 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명. 문제에는 AND 연산자 쓰란 말이 없지만 이 수식에 명을 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AND 연산자를 사용해야만 이 수식이 완료가 되겠죠. 확인하시면요. 2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판매 금액에서 순위를 계산하여 1위에서 3위까지는 우수사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는 판매 금액이 많은 사람이 1위입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구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if와 rank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수 마법사. 이 경우에 제일 먼저 불러와야 될 함수가 if겠죠. if 함수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등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로지컬 테스트 항목에 rank 함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if에 가서 함수 추가를 하겠습니다. rank 함수 클릭하시고 판매 금액 넘버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REF 부분에 이 범위를 쏴줍니다. 쏴주고는 절대 참조 랭크에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오더를 줄 건데요. 큰 게 1등이라 그랬죠? 0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 넣어도 관계는 없다. 그죠? 그리고 if로 돌아옵니다. 그럼 랭크 함수가 로지컬 테스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요. 여기에서 3등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해주시면 3등까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족한다면 우수사원이고요. 만족하지 않는다면 공백이라고 했기 때문에 땡땡 큰 따옴표 2개 넣어두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계산 작업까지 마치겠습니다.